오늘은 우리 삶의 소중한 결과물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인 돈, 그리고 그 돈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차갑고 교활한 그림자,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한 노년, 그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소박한 바람과 인간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악랄한 수법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한 번의 클릭, 혹은 한 번의 통화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한 일상을 믿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은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경각심과 함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대 중반의 박영희 여사입니다. 영희 여사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지만 억척스럽게 살아온 덕분에 자식들은 모두 반듯하게 자라 어엿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슈퍼마켓을 정리한 후에는 남편의 연금과 함께 자신들이 모아둔 퇴직금, 그리고 아껴 쓰던 생활비를 아파트 청약 통장에 넣어두는 등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번듯한 새 아파트를 장만하여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입주에 설레어하며 새로 이사갈 아파트 인테리어를 구상하는 소소한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희 여사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 현정의 번호로 찍혀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지금 수리 맡겼어. 급한데 아빠 핸드폰도 고장났네. 이걸로 문자 확인하고 급하게 보내야 할 거 있으니 링크 눌러서 확인해줘. 폰 수리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그래. 영희 여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딸의 핸드폰 액정이 깨졌구나.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아빠 핸드폰까지 고장났다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체 없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은 곧장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으로 넘어갔습니다. 영희 여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급한 일이겠지. 내 딸이 얼마나 답답할까.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영희 여사의 은행 앱에서 알 수 없는 출금 메시지가 여러 번 연속으로 떴습니다. 무슨 돈이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지? 영희 여사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딸 현정의 진짜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네 핸드폰 괜찮니? 아빠 핸드폰도 정말 고장났니? 내가 문자에 링크를 눌러서 뭘 확인했는데 돈이 계속 빠져나가. 딸 현정은 영희 여사의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엄마, 제가 문자 보낸 적 없어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당장 카드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영희 여사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게 나에게? 내가 평생을 뉴스에서나 보던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은행에 전화했지만 이미 빠져나간 돈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카드사 역시 이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이 된 거래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딸 현정과 사위는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이미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뒤였습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청약금은 물론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까지 그녀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7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며칠 밤낮을 울며 지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뜨면 비웃는 듯한 사기범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자괴감은 그녀를 지독히 괴롭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딸이라는 문자를 덜컥 믿다니.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급박했고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3남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격앙된 목소리로 영희 여사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다 날릴 수 있어?
평생 모은 돈인데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딸 현정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칭한 문자에 속았다는 사실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른 자녀들 역시 당혹감과 함께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꿈꾸던 새 아파트 입주는 이제 물거품이 되었고 한순간에 가족 모두가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과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했던 그녀의 가정은 순식간에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희 여사는 자신이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말년에 이렇게 큰 불행을 겪다니. 그녀는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밤에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사기범들이 자신을 비웃는 모습이 보였고 돈이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치솟고 잠을 이루지 못해 신경쇠약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든 남편과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영희 여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 때문에 이들이 더 힘들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의 절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 앞으로의 재정 계획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당장 새로 이사 가려던 아파트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고 막대한 대출금을 감당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비록 화는 났지만 이제는 영희 여사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힘내자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자식들 또한 엄마,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옆에 있잖아요. 저희가 함께 갚아나갈게요라며 어머니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손실은 엄청났지만 가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가족은 비로소 하나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것보다 잃었던 나 자신과 잃었던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이 제한과 경력 단절로 인해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주방 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의 밥상을 책임져온 솜씨를 발휘할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나가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스미싱 피해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영희 여사의 용기에 감탄했고 그녀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익혔습니다. 스미싱 문자 구별법,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피해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영희 여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은 많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상처가 남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끔찍한 사기극으로 얼룩졌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되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목적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안정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곁에서 함께 해주는 소중한 가족,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의 가치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는 지금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희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수법은 더 이상 소외된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칭하거나 기관을 사칭하는 등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법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모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가 온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발신자가 알려준 링크를 누르거나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사칭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녀에게는 미안하더라도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재산을 잃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관계는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가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위기 극복의 힘이 됩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지혜와 사랑, 그리고 가족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돈을 지키고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